금리 인상이 끝나갑니다. 긴축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은 뭘까요? 거의 대부분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증시 폭락과 경기 침체가 찾아왔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CPI 물가지수가 피크를 치고 나서 하락,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해주면서 이제는 물가가 안정됐다. 금리 인상 끝났다.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경기 침체와 주가의 폭락, 그 가능성과 제 뷰를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CPI 그리고 PPI가 이번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12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2%밖에 안 돼요. 금리 동결 97%, 1월달 FOMC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 97%. 이제 긴축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12월 14일에 있을 FOMC 지켜봐야겠지만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 이런 좋은 분위기를 타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시장의 주요 종목들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트렌드를 보면은 AI발 시장 주도주였던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업체가 거의 최고점을 달성하면서 매우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에 시총 1위 애플, 물론 흐름이 좋지만 정고점까지 빠르게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엔비디아 그리고 마소, 정고점에 육박했거나 정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는 약한 모습이죠. 이런 트렌드의 변화, 분명히 투자자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올까요?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리 인하 시점에 주식시장은 항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경험인데, 자,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이 검은색 막대, 이게 연착륙을 언급한 기사의 숫자입니다. 닷컴버블 이전 연착륙 언급 기사 숫자가 급증을 하죠. 그리고 회색 음영, 경기 침체가 왔어요. 여기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착륙을 언급한 기사의 숫자가 급증을 해요. 하지만 이후에 이 회색 음영, 경기 침체가 왔죠. 그리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 평소에 비해 확연히 많은 연착륙 언급 횟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어마어마하죠. 거의 역대급입니다. 항상 이런 연착륙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 이후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G10 중앙은행 미국 2, 3% 연착륙할 거다. 버냉키 미 경제에 연착륙하고 있다. 항상 연착륙을 예측해왔지만 결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90%가 넘는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10년물 국채금리 빼기 2년물 국채금리,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런 시점이죠. 이런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장기금리가 왜 낮을까? 장기적으로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0 아래로 떨어지는 이 마이너스 구간 그 다음 항상 이런 회색 음영,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정확도는 90%가 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올까요?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폭을 점차 키워온 다음 지금 정상화 과정이죠. 다시 0에 접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시 정상화가 된 다음,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항상 왔거든요. 이 통계는 처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난 이 시점 이후에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그 정도 텀을 두고 나서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기 침체의 도화선은 과연 뭐가 될까? 그 트리거는 뭘까?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연체율이 좋지가 않아요. 13년도 이후에 거의 최고치입니다. 굉장히 연체율이 낮은 수준 1% 아래를 거의 최근 7, 8년 동안 유지를 해오다가 거의 9년 만에 연체율 2%를 넘어갑니다. 3%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급증하는 공실률 때문이에요. 오피스 부동산 보유자는 임대를 줘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대출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임대가 안 나가고 공실이라는 것,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게다가 지금 고금리죠. 공실률이 높아지니까 임대료를 못 받는 거예요. 이자를 내지 못해서 연체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게 점점 심해지면 경매로 넘어가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 부동산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의 비율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그럼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경락가율이 떨어지면서 은행은 빌려준 돈을 다 회수 못하게 돼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금융권의 문제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었죠. 이번에는 그 트리거가 오피스발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예측일 뿐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가계 이자 부담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이자 부담률이 아직까지는 다행히 높진 않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고정금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변동금리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처음에 대출 받을 때 금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모기지 금리는 유사하다. 21년도부터 금리가 급증을 했죠. 크게 올라갔는데 그에 비해서 가계이자 부담률 올라갔는데 2018년, 19년 이때 수준이다. 이때 금리가 어땠냐면 바로 여기에요. 1.75, 1.25, 1 이런 수준입니다. 1%대인데 지금 금리가 5%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1%대의 이자 부담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주 높지 않다는 거예요. 다행히 고정금리 비율이 높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고용이죠. 고용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그로 인한 소비도 여전히 강하다.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특히 주식 투자는 경제나 경기로 논하는 게 아니라 주식만의 사이클이 있고 경기와 따로 가는 선반영의 세계, 다른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지만 경기 하나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 복잡계라는 거예요. 저의 증시에 대한 뷰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뷰로 귀결이 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타 자료를 이용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달러가 내년에 스마일 커브를 그릴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웃는 모양이라 그래서 스마일 커브인데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어쨌든 달러는 하락할 것이다. 실제 금리와 달러가 동시에 하락 전환하고 있죠. 현재. 문제는 내년 상반기 이후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른쪽 입꼬리, 이걸 따라서 달러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내년 상반기 이후의 증시 전망이 갈리게 되겠죠. 실제 원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달, 작년 10월달 증시 저점을 찍으면서 피크를 쳤어요. 이때도 원달러 환율 피크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죠. 급락을 할 수 있다.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상승 기조, 그리고 강한 미국 경제, 여기에 따라서 다시 반등을 했어요. 실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여기에 따라서 이 파란색 달러 인덱스가 같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금리 연동해서 달러도 같이 올랐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 저점이죠. 1215원 이 저점을 이탈하는, 아래로 깨는 환율 하락 가능성이 보여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증시가 강세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이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락해 주느냐에 따라서 증시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 환율의 그리고 달러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S&P 500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은 구간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중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저점 구간,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결국에 우리는 심리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 4,56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 달러의 급락에 대한, 환율 급락에 대한 반대급부가 되겠죠. 이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보단 약해요. 하지만 밸류가 미국 증시보다 쌉니다. 그리고 환율 급락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코스피에 많이 올 거예요. 특히 여기 증시 바닥부터 현재까지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 현재 그 부근인데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이 되면 마찬가지로 급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돌파라는 거는 그냥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지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증시 하락 시점부터,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랠리 하락하더라도 최소 여기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넘어가는 모양에 따라서 이게 이 정고점 여기를 넘어가는 파동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파동이 될지 결정이 될 텐데 벌써 이 정고점 부근까지 왔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말씀드린 4,560포인트 일단 거기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여긴 뚫어낼 것이다. 저도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흐름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 경제의 흐름과 주식시장의 증시의 흐름은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지금 현재가 호황이란 이유로 꼭지에서 팔지 못하고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주식 투자와 경제는 다르다. 물론 이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지만 증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또한 이런 경제의 예측이나 여기에 따라 투자하는 것들도 인간의 심리와도 연결이 돼요. 이런 구간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경기 침체 올 거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무슨 주식이냐. 하지만 그런 중에 이런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부정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댓글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경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경제가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미국이 어떻다. 물가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긴축이 어떻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환율의 움직임. 환율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하락을 말씀드려오고 있죠. 저점은 깨질 거예요. 시간 문제고 중간에 반등이 어떻게 오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에 이 저점은 깨집니다. 이 저점이 깨진 이후부터는 서서히 주식을 분할 매도할 준비를 해야겠죠.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계속 시장 지켜보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와 뷰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